아직도 싱겁게 먹어야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소금을 멀리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소금은 위험하다는 말, 이제는 버리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소금 섭취는 노년층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소금을 제대로 먹으면 몸속의 온갖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도 사라지고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성분입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환자들을 돌보았고 지금은 은퇴하여 건강 강의와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이 몸에 나쁘다고만 알고 있는 소금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 또 대한내과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소금으로 많은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음에 관심을 두고 연구했습니다. 특히 노년 환자들을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소금이 노년기 건강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병원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소금의 효능과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몸속에서의 소금의 역할과 염증을 줄이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에서 탈출하게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행복한 오늘이 되실 것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나트륨은 몸에 해롭습니다. 짠 음식 멀리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우리는 소금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 건강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소금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금은 사실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소금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피도 소금물이고 눈물과 땀도 소금물입니다. 뼈와 살에도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소금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답니다. 혹시 요즘 몸이 쑤시고 아프신가요? 힘이 없으시고 피곤하세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금 부족일 수 있습니다. 소금은 마치 우리 몸의 청소부와 같아서 나쁜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소금 덕분에 움직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숨쉬기, 근육 움직이기, 음식 소화하기, 뇌로 생각하기 등 이 모든 게 소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전기를 통하게 하고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몸속 염증을 다스리고 체내의 독소를 해독하는 소금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먼저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생리식 염수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아프거나 힘이 없을 때 생리식 염수부터 마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생리식 염수는 우리 몸의 혈액과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입니다. 이 소금물은 환자의 몸에 생기가 돌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나쁜 독소를 씻어냅니다. 수액을 맞은 환자들의 컨디션을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키는 힘이 이 소금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느끼는 어지러움, 두통,
근육저림, 피로감 같은 증상들도 몸 안에 소금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데 소금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전기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전선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근육은 쑤시고 관절과 머리가 아파옵니다. 몸속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소금은 음식물이나 환경으로 인해 몸속에 쌓인 중금속, 유해가스 등의 나쁜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 소금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잡아줍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은 수분을 제대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건조해지고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장도 잘 움직이지 않아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을 먹을 때는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소금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물과 소금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맞는 적당한 양의 소금을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하고 좋은 소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하얀 정제염은 사실 거의 영양가가 없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소금은 바로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암염 같은 천연소금입니다. 이런 소금들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죽염은 9번 구워서 만든 소금으로 신체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평소 당기지 않는데도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물이나 차를 억지로 마시면 위에서 소화액은 묽어지고 몸이 냉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몸속 염분 수치가 낮아져 문제가 될 수 있고 침으로 소금을 녹여 먹으면서 물 섭취를 제한하고 소금만 먹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들의 균형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물이 자연스럽게 당기고 인체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 하루에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보통 하루에 5에서 6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 게 적당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물이나 국에 소금을 조금 넣어 먹으면 좋고 따뜻한 소금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물로 양치를 하거나 소금 목욕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소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몸이 아프고 열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소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늘려서 섭취해야 하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금 섭취와 함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찬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는 되도록 피하세요. 우리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늘 적당한 수분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몸이 피곤하면 소금을 조금 섭취하세요.
그러면 우리 몸의 전기도 잘 통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고 몸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신가요? 어지러움, 두통, 근육 저림,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소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소금 부족 신호는 더 다양하게도 나타납니다. 구토나 메스꺼움, 무기력, 근육 경련,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림 현상 등 이런 증상들이 모두 신체에 소금이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을 자주 겪고 계시다면 소금 섭취를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히 신체 활동이 급격히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 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땀 조절이 잘 안 되고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며 뇌 활동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느낌, 하품이 자주 나오고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도 소금 부족의 신호입니다. 소금 부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방심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속 전기 흐름이 끊기면서 근육 기능, 신경 기능, 심장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증상에 더 취약하게 됨을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니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면서 소금의 섭취를 생활화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소금의 또 다른 능력은 바로 몸속 찌꺼기를 쓸어내는 힘입니다. 짠맛이라는 말은 짜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쌓인 오래된 감정, 응어리, 묵은 찌꺼기 등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입니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두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이나 눈물, 콧물 같은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습니다. 중금속, 유독가스, 지방, 독소 등 온갖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짜내야 하는데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밖으로 보내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거나 굳어서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이 아니라 생명활동이 왕성한 젊을 때는 짜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수분이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져서입니다. 수분은 염분이 있어야 조절됩니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억지로 수분만 섭취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의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배출해버려서 소변만 자주 마렵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소금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회수하여 밖으로 짜내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듭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맑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외모도 자연스럽게 빛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소개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물과 과일은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소금은 적게 먹으라고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금의 소중함과 힘을 알게 되었으니 생활 속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 소금을 선택하고 물과 함께 적당량을 섭취하세요.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소금물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 소금을 잘 챙겨나가 물이나 음료와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물 500ml 기준으로 티스푼 2개 정도면 1%의 염도가 되니 농도는 자신에게 맞춰 조절하시면 됩니다. 소금물을 마시기 힘드시다면 처음에는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과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으셔야 합니다. 물과 소금이 혈액순환을 시킬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안 된 상태라면 혈액 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다른 영양분이 부족하기에 음식물을 통해 적절한 영양소 섭취는 기본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천연 소금을 선택하고 물과 함께 적당량을 섭취하세요. 하루에 5에서 6g 정도의 소금을 먹는 게 좋고,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암염 같은 좋은 소금을 고르세요. 하얀 정제염은 거의 영양가가 없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금 섭취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따뜻한 소금차를 마시거나 소금물로 양치를 하고 소금 조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관절이 아프면 소금물 찜질도 좋은 방법이며, 목이 따갑거나 입안에 염증이 있을 때는 소금물로 양치하면 증상 완화에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늘 소금과 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몸이 피곤하면 소금을 조금 섭취하세요. 그러면 몸의 전기도 잘 통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고 몸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소금 섭취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나이, 활동량에 따라 적정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걱정되신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소금의 역할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피해야 할 성분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전기적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오늘부터 소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셔서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